그 영화를 본 걸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뭔가 자극을 받아서 저도 영화를 좀 봐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또 내가 참 문화생활을 못했던 그런 참 각박한 또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또 반성도 해봅니다. 근데 말입니다.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반성한 거하고 그 무슨 관계인가요? 관계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박사님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네. 자극인가요, 제가? 그 뒤에 선생님은 지금 제 이야기하는데 그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합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제가 수업하는데 물을 그렇게 마시고 이렇게 하는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상당히 화가 납니다. 설마요. 이 두 분에게 제가 했던 건 A로 인해서 C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했거든요. 선생님이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성을 했다. 선생님이 그 물을 마셨기 때문에 내가 화났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사실일까요? 어떤 게? 사실일까요? 제가 그 이야기했던 게? 모르죠. 모를까요? 박사님 아시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A, B, C 이론입니다. 중간에 B가 빠졌습니다. 빌리프. 신념이죠. 신념. 이 신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필터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세상 모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마음의 지도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반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의 그 말에 대한 나의 해석이 어떠한 해석을 해서 어떠한 신념을 썼는가, 사용했는가, 어떠한 필터를 갖고 있었는가에 따라서 그걸 내가 반성이라는 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선생님의 말에 대한 나의 신념이 만들어냈다 해서 이걸 A, B, C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저 뒤에 선생님께 제가 물 마신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요. 저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제가 화난 걸 감정을 이야기했잖아요. 저 선생님이 물 마신 게 나를 화나게 했다는 건데 물 마신 게 왜 화를 나게 하는 건가요? 이건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전부 다 형성되고 있는 거고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환경적인 거, 어떤 일을 처리하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념에 의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결과는 무엇이 만든다? 우리의 신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좀 똑바로 하세요. 중간에 앉아준 이 선생님. 이렇게 제가 과음을 지르고 뭘 했을 때 이 과음 지르고 뭘 하는 말을 선생님이 평소에 어떤 저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걸 다르게 해석해 봅니다. 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념을 만들어 놓았다면 제가 어떠한 말을 하고 욕을 해도 수업 시간에 또 뭔가 분위기를 좀 거하기 위해서 또 옆길로 빠지시는구나 하고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 대한 이 신념에 부정적인 게 묻어 있다면 선생님은 발끈합니다. 볼펜을 던지든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 이 수업을 왜 받아? 내 인격으로 무시당했어 하면서 뛰쳐나가버립니다. 무엇이 이걸 만드는 건가요? 제 말이 선생님을 만드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저에 대한 신념을 어떤 걸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이 부정적이고 어둡고 안 좋은 것으로만 보고 있다면 이건 실제 세상이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보는 나의 필터, 나의 모형, 나의 이 신념이 그걸 그렇게 해석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A, B, C 이론이죠. 그렇다면 세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이 희망적이고 아주 미래가 기대되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은 이제 비관적이고
희망도 없고 이제 모든 게 끝이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보고 뭐가 차이 나나요? 똑같은 세상입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결정짓습니다.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첫 수업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였습니까? 우리가 어떤 성공 신념을 갖는가? 중요하죠. 내가 패배적인, 부정적인 내 신념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부정적인 신념을 만들면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또 안 될 거야. 라고 있다면 내 안에 그 신념이 나의 신경 회로를 그 안 되는 부정적인 신념에 맞는 회로를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뭐만 볼까요? 그 부정적인 것들이 막 보이고 부정적인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화내고 짜증내고 막 폭력적이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긍정적인 신념이 만약에 만들어져 있다면 나는 그와 관련된 것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하고 연결을 짓고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그 신념이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결과는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럼 이 신념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은 무엇일까요? 신념을 정의를 어떻게 했나요? 우리의 믿음을 현실화시키려는 의지를 신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그 믿음은 무엇인가요? 그걸 풀어가보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무엇이든 반복하면 그걸 믿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내가 믿고 있는 건 절대적 진리일까요? 상대적 진리일까요? 상대적이죠. 상대적이라면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다면 내 믿음은 그것이 진리이든 아니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왜? 누구나 다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거든. 어떤 분은 불교를 믿고 있고 어떤 분은 기독교를 믿고 있고 어떤 분은 진보주의자고 어떤 분은 보수주의자고 어떤 분은 서로의 믿음이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보는 건 모든 건 다르다면 우리는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믿음을 갖고 있는 데서 나는 거기에 통제당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사실은 아니다. 단 그 믿음이 나를 통제하고 있고 내가 믿음에 통제당하게 되면 그 믿음은 현실로 이루어지려는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게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믿음에 통제당하게 되면. 그래서 신념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현실화되어 버리거든. 그런데 이 믿음은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고 옳은 것일 수도 있고 틀린 것일 수도 있지만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삶, 내 삶의 목표나 꿈이나 거기에 대한 믿음을 만들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뭐를 만드는 겁니까? 우리의 전용 신경 회로를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는가 참 중요하지 않나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드는 시작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뇌는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죠. 우리 뇌는 무슨 챔피언? 착각의 챔피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다. 내가 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면 나는 그와 같은 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내 생활의 굴레에서 기존의 내 삶의 속박에서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더 다른 나은 차원의 삶을 살고 싶다면 뇌를 더 착각시키라 이 말입니다. 더 착각시키라. 내가 원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걸 저 뒤에 낮에 햇빛 전에서 탁 쬐어보면 신기해요. 그냥 돋보기일 뿐인데 햇빛을 이렇게 탁 쬐으면 종이가 불이 타요. 혹시 그게 믿음이 안 가시는 분은 내일 낮에 오시면 제가 손등에다 이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아니 여기 바로 부항이 됩니다. 부항. 사상이지 뭐하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초점을 모으는 겁니다. 초점을. 내가 어느 것이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꿈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방향을 잡아서 거기에 그것이 맞다.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나의 신념을 가졌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와 관련된 생각을 뭐 해야 된다? 반복하고 그와 관련된 말을 반복하고 그와 관련된 행동을 반복하면 우리가 갖는 게 바로 이 초점이 모아지는 겁니다. 모든 초점이 모아지면 뭐?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가공할 에너지가 생기죠. 이 에너지를 우리는 초능력이라고 하는 거고 초능력. 이 초능력이 만드는 우리의 삶의 결과를 뭐라고 한다? 초능력이 만드는 삶의 결과를 기로 치자면 세자인데 기적이. 예. 웃자고 해야 됩니다. 진짜 기적이 적지 마시고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초능력은 신비스럽거나 이상한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초능력이 아니고 돌연변이라 했습니다. 초능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적인 이런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럼 그걸 뛰어넘게 하려면 이건 그냥 돋보기일 뿐이지만 이게 이 돋보기가 초능력을 발휘하려면 뭐 정확한 거리를 맞추고 방향을 딱 재서 초점을 맞추면 이걸 우리가 일치시킨다는 겁니다. 일치시키게 되면 그때 나오는 게 초능력이죠. 그럼 우리의 이 마음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꿈 여기에 대해서 뭐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초점을 맞춰서 일치시키게 되면 나오는 게 초능력이고 그 초능력이 만든 내 삶의 성취 결과를 기적이라고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ABC 이론을 정리하자면 A가 C를 만들었다고 우리는 전부 다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 미치겠어. 저 사람만 없었다면 세상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힘들어. 세상이 불공평해. 이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믿음이 만들어낸 것이죠. 이걸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를 그 테두리 쳐가지고 그 안에 가두어 버리는 신념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울타리에 가두어서 나를 그 안에 못 움직이게 만드는 좁히는 거. 신념인데 무슨 신념이라고 할까요? 지금 신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를 거기에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안에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도록 만드는 이 신념. 을 자기 제한 신념이라고 합니다. 나를 제한하고 있는 신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나 그거 뭐래? 내가 어떻게 그거 해? 그걸 해도 안 돼. 전에 해봐서 실패했잖아. 다른 사람도 실패했고. 그 위험해. 전부 다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어둡게 본다 해서 앞에 세 자를 더 보죠. 부정적 자기 제한 신념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갇혀버리면요. 새로운 기회가 앞에 이만큼 와 있어도 그 기회는 자기 게 아닙니다. 왜? 도망가려고 하거든. 도망가는 게 자신을 더 지키고 안전하게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다른 신념은 뭘까요? 부정적 자기 제한 신념 말고 반대로. 이러면 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긍정적 자기 제한 신념 이렇게. 제한을 안 해요. 긍정적 신념 이렇게. 그게 우리가 긍정 신념 또는 성공 신념이죠. 성공 신념. 이건 뭐냐면 내 앞에 쳐져 있는 울타리를 뭐 걷어내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신념. 이건 정말 중요하죠. 내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부정적 자기 제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 소심해지고 움츠려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내 안에 뭐 경직된 마음, 부자연스러운 어떤 마음, 뭔가 거리가 있는 이 상태를 내가 만들어 가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정적 자기 제한 신념을 갖고 만나고 있거든. 근데 그 전에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한 3분이나 5분만 심사훈련하면 돼요. 그 사람하고 즐겁게 만나고 그 사람이 좋은 거 실제로 좋아하고 서로 악수하고 밝게 이야기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상상하면 어떻게 상상해야 될까요? 생생하게 상상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뇌의 회로가 만들어져 버려요. 우리 뇌는 실제 경험한 것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상상을 통해서 그 사람하고 밝게 웃으면서 만나는 걸 상상하고 만나면 악수할 때 왠지 친근감이 있어지고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자연스러워집니다. 편합니다. 농담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날 때 힘든 것은 우리 뇌가 태생적으로 낯설음을 싫어합니다. 낯설음 상황에서는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서 우리를 경직시키고 긴장시키고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각성시키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되거든. 우리가 낯선 환경에서 부정적으로 긴장하거나 각성 안 시키면 우리는 생존에서 뒤떨어져요. 왜? 인류가 지나온 과정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원시 시대에 인간이 힘이 없을 때 저쪽 숲에서 뭔가 뽀시락거리는데 그것이 곰인지 토끼인지 호랑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 낯선 상황에서 내가 싸울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 뭐 해야 되나요? 긴장하고 각성시켜서 이미 내 모든 혈류나 이런 거를 근육으로 보내가 딱 긴장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장기 유전 행질에 모든 사람들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낯선 환경에 가거나 낯선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 불편하고 뭔가 긴장이 옵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이에요. 거기 안 오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그런 건 같이 느낍니다. 물론 안 오는 사람은 뭐 좀 특별한 사람이겠죠. 되게 둔감한 사람이거나 아주 뛰어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거나. 근데 일반 보통 우리 사람들은 낯선 사람 만나면 뭔가 조금 거리가 있고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세미나나 모임 같은 데 가보세요. 꼭 앉을 때 테이블에 어떻게 앉습니까?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 한 번이라도 서로서 아는 사람하고만 딱 앉아요. 낯선 사람하고 앉으면 잡아가는 줄 알아요. 죽는 줄 알아요. 그럼 거기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그렇게 이미 세팅되어 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심상 훈련을 통해서 이 뇌에다 훈련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반복해가지고 착각시키고 있죠. 그 사람하고 나는 3번 만났다. 3번 만난 사람은 4번째 만날 때 얼마나 편하겠어요? 안 그런가요? 그렇게 훈련시켜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 중에 그 회사 대표 한 분은 처음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와서 훈련을 받고 나중에 그 거래처 사람을 만날 때 거래처 이렇게 만날 때 자기가 항상 어려운 위치에 있잖아요. 위축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모임 가거나 어떤 거래처에 어떤 걸 그걸 갈 때는 항상 심상을 하고 갑니다.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좋게 이야기하고 하는 걸 계속 반복을 시켜버리면 뇌에 그와 관련된 뭐가 만들어질까요? 회로가 만들어져요. 우리 뇌는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뭐?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믿음을 만드는 착각을 하거든.
착각. 그래서 착각해버리면 그건 사실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뒤로 사람들만 아주 편안해지는 거죠. 저도 이걸 많이 씁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특강을 가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당연히 낯선 곳에 가서 낯선 걸 하면 저도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걸 부자연스러운 걸 줄이기 위해서 심상을 합니다. 심상을. 그 사람들한테 강의를 오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걸 막 생생하게 해봅니다. 내가 생생하게 한 거를 거 가서 그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상황 가면 또 바뀌니까. 그런데도 뭐냐면 가면은 편안해요. 뭐 보통 이제 저런 데 가서 뭐 은행에 가면 처음 딱 가면 누구를 만날까요? 제가. 그러니까 은행장에는 지점장을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심상을 그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막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반갑게 서로 악수하고 명함 주고 하는 것까지 다 해놓으면 가면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처럼 편안해요. 김 박사님 네. 얼굴이 안 똑같아도 그렇게 생각.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뇌는 꼭 같은 것만 처리하지 않아요. 비슷하면 같은 걸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을 밟은 그 충격이 강하면 나중에 뭐 보고도 새끼줄을 보고도 뱀인 줄 알고 놀래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 강하게 계속 회로를 만들어 놓으면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누군가를 그 해도 우리는 꼭 같은 상태가 됩니다.